안녕하세요. 엉클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평소에 경제나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말레이시아의 부동산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제 주변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쉐어하우스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쉐어하우스 문화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이 아닌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국인의 개인적인 관점이라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인데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쉐어하우스가 그다지 하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쉐어하우스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제 주변 지인들이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유학생들과 타지에서 KL로 공부하러 온 로컬 학생들이 쉐어하우스에서 많이 거주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쉐어하우스는 장점도 많고 반면에 단점도 많은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자주 얼굴 볼 기회가 많다 보니까 커플을 만들기 쉽고 싱글들에게 커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거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비용 부분에서 많이 절감됩니다. 쉐어하우스 개념은 예를 들어 방 4개, 방 3개짜리 집이 있으면 이걸 보통 4등분해서 각각 룸을 렌트를 하고 나머지 커먼 에어리어를 쉐어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 한 명이 쉐어하우스가 아닌 혼자 하우스를 렌트한다고 가정할 때 하우스 렌트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헬프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세케아라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 하우스가 대략 1900링기 정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 거주할 하우스메이트 2명을 찾아낸다면 혼자 전체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630링깃, 그러니까 100에서 700링깃 정도만 지불하면 되죠. 확실히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마스터룸, 미들룸, 스몰룸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다 달라요. 본인이 조금 여유가 있고 혼자서 이용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대개 마스터룸을 신청합니다. 대부분 마스터룸은 그 안에 화장실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방보다도 조금 더 프라이빗합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 문화권의 친구들과 거주하게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역시 음식 문화가 다르다 보니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김치 냄새가 식욕을 돋구고 익숙해서 이상하다는 걸 모르지만 다른 문화권, 특히 유럽이나 아랍 친구들은 그 냄새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제 일본인 친구의 경험담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학교 근처 방글로 쉐어하우스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방글로 건물 하나에 20명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방글로는 쉐어하우스의 목적을 두고 집을 불법 개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아무리 집이 커도 방을 20개 이상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집 크기가 10개 이상의 방이 나올 만한 크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이건 불법 개조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말레이시아에 처음 왔을 때 저도 한 번쯤은 방글로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낭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언제 이런 대저택에서 살아보겠어요. 부자도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쉐어하우스 문화도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랑 헬프 대학교 근처 방글로를 구경하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주택보다 훨씬 크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20명이 넘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이상적으로 방 하나하나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벽을 주먹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벽이 단단한 게 아니라 합판으로 임시벽을 선치한 힘이라고 해야 하나? 전혀 튼튼하지 않고 정말 마음먹고 세게 벽을 치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벽이 정말 부실했어요. 방은 뭐 기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벽 주변을 잘 훑어보면 모퉁이 쪽에 전기선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벽에 대부분 페인트 칠을 하지 벽지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험하게 나와 있는 분기선을 너무 부자연스럽게 벽지로 덮어 씌워져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용도 같달까? 이러면 9.99% 불법 개조라고 해도 무방하죠. 처음 시공한 것과 다르게 집주인이 딴마이로 공사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로 인해서 크게 사고 납니다. 특히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합선될 위험이 있는데 그 집이 딱 봐도 전기 배선 작업을 엉망으로 한 게 보였어요. 아무튼 이 집은 그 후 몇 년 후에 불이 났어요. 사실 제가 언급했던 일본 친구가 그 집에 살았어요. 가지고 있던 옷이나 맥북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서로 보상으로는 한 달치 렌트비 받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맥북이 그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방글로나 특히 개조가 된 흔적이 있는 그런 하우스들은 절대 불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말레이시아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의 소견을 빗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담이라는 점 꼭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이에 관련된 재밌는 토지가 있다면 연장선으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